사막의 오아시스에는 야자수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평선 넘어 희망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희망의 야자수는 목마른 사람에게 마지막 시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은 새벽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보수 우파도 2년 전에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큰 희망으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가장 추운 새벽에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들은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희망의 오아시스에 도달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총선 결과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여당을 지원해야 할 보수 언론들마저 윤 대통령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조중동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현재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등 윤석열 대통령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단초로 활용되었던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입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모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이재명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변절자들입니다. 또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괴설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루머들이 하나라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뽑은 1,500만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모욕입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 나락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심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인간적인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통의 기반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재명의 만남을 반대하던 참모들을 윤 대통령이 너무 오랫동안 신임한 것에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당 세력과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국가와 윤 대통령의 안위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똥 같은 지독한 현실주의자의 가치 없는 요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강남의 귤이 회수를 지나게 되면 탱자가 된다는 말과 같이 아무리 총선에 압승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약점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노세한 학자들의 입을 빌려서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로 인해서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의 법치 파괴 행위들과 반도덕적 행위들이 묻히고 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의 권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21세기 대한민국은 과도한 자유, 지나친 법치로 국가 공권력이 작동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를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 교체 2년이 넘어도 MBC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지나친 법치주의에 의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이재명에 대한 무수한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도한 역대급 부패 사건에서 그가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잔인하고 타락한 사람인지는 적나라하게 국민들이 인식했습니다. 더구나 10건이 넘는 기소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 집단의 총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에게 192석의 총수라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버렸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변호를 맡고 있었던 변호사 6명을 포함해서 총 42명이라는 막강한 법조인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심각한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재난 수준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조중동에서는 이런 국가 재난 사태보다 대통령실의 가십거리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장 새 국회가 열리는 5월이면 우리나라가 범죄 집단의 소나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대한 국가 위기는 아무리 경고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차대한 국가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재명 범죄 집단에게 국가기관의 권한을 대폭 부여해버렸습니다. 사실상 범죄 집단을 처벌할 수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비극적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법치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달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 그 범죄 집단이 국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보수 우파 인사 2,00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정권에서 일을 했던 장관 한 명도 아직까지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범죄 집단을 방치한 그 결과는 범죄 집단에게 192석이라는 거대한 입법 권력을 헌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최대 위기를 자초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조폭 집단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이 진정한 민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심각한 현실 인식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많은 평론가들은 이런 민심을 받들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작태에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총선 결과가 정말로 진짜로 진정한 대한민국 민심이라고 할 때 범죄 집단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절대로 범죄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비극의 역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수만 개의 선거 부정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감히 국민이 부여했던 공권력 한 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으로 법치를 외치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법부가 판사들이 알아서 이런 범죄 집단을 단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할 것입니다. 5천만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 법원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 3분의 2에 해당하는 권력을 감히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5월이면 범죄 집단이 장악했던 입법 독재가 얼마나 사악하고 폭력적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10선비들만 모여있는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역할도 못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2년 넘게 법치를 입으로만 외친 그 결과입니다. 보수 우파들을 모조리 때려잡았던 그 잔인했던 검찰 권력이 자신들의 총수가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막가파 조폭 집단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부정부패와 싸우면서 법치를 수호하는 당당했던 모습에 국민들은 열광했고 검찰, 청사 앞에 화환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보수의 파괴자라 할지라도 보수 우파들은 윤석열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2년 기간 동안 윤석열의 권력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반면에 수많은 사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막산이는 2년이 넘도록 잡초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의 어설픈 수사들은 막산이가 검찰에게 탄압받고 있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악의 막산이는 초인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자신들의 울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초인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192석이라는 거대한 입법 권력의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가공할 폭발력을 가진다는 것은 무서운 위기가 닥친다는 뜻입니다. 거짓에 기반한 것이 진실로 둔갑될 때, 거짓이 합법으로 가장되고 있을 때, 현실은 얼마나 가공할 폭력이 정당화되었는지 전체주의 역사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00만 명이 사라진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400명 이상이 숙청된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 120만 명이 사라져버린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등등 가공할 위협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항하는 모든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지금 좌파들에게는 이재명이라는 환상 속의 초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막산이의 도덕성을 탓한다는 것은 순진하고 연약한 발상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반드시 완벽한 도덕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권력 의지가 필요합니다. 초인은 바로 이러한 권력 의지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이재명을 초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윤석열을 불려내었던 2년 전의 절박함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당시와 다른 점은 그 당시에는 우리는 국가 정상화를 위한 원대한 대의를 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전체주의로 가는 국가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것입니다. 집단주의적 괴물이 강력한 권력 의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절대로 실제 민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총선 결과가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한 민의가 표현되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상국가로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타락한 공동체가 스스로 자정기능을 회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민의의 결과라고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총선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부패, 비리 집단에게 참혹하게 패배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재명의 강력한 권력 의지의 뒷배경입니다. 최근에 그들은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패배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현재 우리는 역사상 가장 추운 새벽, 가장 가혹한 시련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곧 오아시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김지용님, 신용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